예, 이제 사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 사관학교 가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두 번의 어찌 보면 가장 큰 파도,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집안의 어떤 큰 우여곡절을 두 번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사관학교를 어쨌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선 사관학교는 입학식을 하기 전에 3월 달에 하는데 6월 달에 가입교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교가 있어서 한 달간 훈련을 하고 그게 통과가 돼서 그 다음 정식으로 입학식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생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 잔씩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감성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 가입교 한 달은 어찌 보면은 신체적으로는 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면 훈련소를 가죠. 그것처럼 말 그대로 빡시게 굴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군사훈련, 기초군사훈련 하고 한 달 동안 온갖 그 이제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다가 입학할 때 꽤 많은 숫자가 입학식까지 못 견디고 그만두는 동기들이 많았어요. 제법 있었습니다. 몇 명 됐던 것 같아요. 또 중간에 그만둘까 생각도 몇 번씩 하게 되고 돌이켜 보면 왜 그랬냐면 산업교를 가면 대학하고 비슷하구나. 좀 멋있고 제복을 보면 멋있고 좋은 것만 이렇게 보다가 막상 가입교를 딱 해보면 참 인식이 차이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그런 훈련을 할 줄 생각도 못 한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훈련이 있다고 그냥 가입교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뭐 다들 뺄 대수롭지 않게 군대 간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만두는 동기들이 생기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이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훈련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힘든 거는 견딜 수 있는데 그래도 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것보다는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이게 군대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대학이 아니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상학교를 가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은 게 사관학교는 군대에 가깝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대학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입교 때 에피소드는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밥을 먹을 때 즉각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딱 먹는 걸 한 달 동안 시키더라고요. 그 훈련의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게 밥이 잘 안 들어가죠. 배고프고 뭐 딱 들어가니까 단 거 일절 못 먹죠. 군대 짬밥을 먹어야 되니까. 사학교 밥도 똑같습니다. 군대 밥. 이렇게. 근데 사람이 참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잘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먹으면 옆에 선배들이 밥 못 먹게 해버립니다. 그럼 한 끼 굶어야 되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배고프고 2월이니까. 예. 사관학교가 공군사관학교는 그 당시에 옛날에는 서울 보라매공원 지금 대방동에 있는 거기 있다가 이제 청주로 옮겼습니다. 저희 때 옮기고 나서 저희가 들어갔으니까 88년도에
인간이 참 환경의 동물이라고 이것도 나중에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먹어도 잘 먹게 됐는데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입학식을 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1학년 3월 달부터 이제 1학년 생활을 1, 2, 3, 4학년 생활을 하죠. 참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 제가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관학교를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님은 표는 안 내셨지만 동생들이나 이렇게 우리 동기들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뭐 사관학교 가면 이렇게 좀 지금 뭐 서울대 간 것처럼 이렇게 다들 좀 인정해 준다는 인식이 있었나요? 그 당시는 박정희 정권 시대가 끝나고 뭐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까지였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인식이. 예.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생각지도 못하시기에 이제 집안에서는 제가 상학교 간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예. 시험 친 줄도 몰랐고 나중에 집에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 하더라고요. 뭐가 날아왔는데 그러더라고. 그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내가 이제 그 지원했다. 뭐 2차, 3차 신체 검사 뭐 이렇게 다 통과하고, 공사는 특히 신체 검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3차, 4차 뭐 신혼조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다 통과해서 집에 통지서가 날아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집에서 아셨어요. 내가 산학교 지원했구나. 몇 주 있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제서야 아셨으니까 많이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제일 이제 집안의 장손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산학교를 가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 기대 뭐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컸는지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느꼈죠. 그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예, 기대를 받고 산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1학년은 산학교 1학년은 생도로가 안 부릅니다. 학교 안에서는 매출이라고 하는데 예, 독수리에 비하면 새끼죠. 육사는 또 어떠냐면 두더지라고 합니다. 땅 밑에 기어다니는. 해사는 아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 밑바닥.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생활만 1년을 하는 거죠. 2학년 되면 그보다 좀 나아집니다. 3학년부터는 이제 좀 지휘하는 계층이죠, 그죠? 4학년은 이제 완전히 왕처럼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 대통령보다 더 좋다는 게 4학년 생활입니다. 대신에 1학년은 그만큼 힘들죠. 1학년 생활이 어떠냐면 일어나서 6시에 기상하면 자기 전까지 이제 학과를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데 6교시를 합니다. 6교시까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 다 하고 기본적인 거 다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6교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교수부라는데 공부를 하러 갔을 때가 제일 편해요. 선배들은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관학교 중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한 중대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중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대 생활에서 내무반 생활로 공부를 하러 갔을 때가 최고 편한 시간입니다. 동기들하고만 있으니까. 이제 6교시 끝나고 뭐 특별 활동 한두 시간 하고 나면 내무반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가 제일 힘들죠. 네. 청소부터 뭐 온갖 그 사회라는데 그런 것들을 선배들 필요한 것들을 다 해줘야 되고, 특히 1학년 때 사관학교에 밥 먹는 시스템이 저는 참 그 식탁의 시스템이 이렇게 가면 식탁이 1학년 때부터
1학년이 제일 빨리 갑니다. 식당을 입장을. 그다음 1학년이 가서 숟가락 젓가락 그 배식을 딱 이렇게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걸 다 선배들 걸 챙겨줘야 돼요. 숟가락 젓가락부터. 그럼 4학년이 제일 늦게 들어와서 먹죠. 4학년이 들어오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보통 4학년 선배들이 제일 빨리 먹고 나갑니다. 많이 안 먹으니까. 나가면 1학년이 그 빨리 뒤처리를 다 해야 되죠. 예. 그 한 식탁도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예, 식탁도 1학년은 거의 밥을 먹는 게 아니죠. 그냥 그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선배들이 국이나 밥 뭐 떨어진 거 있으면 챙겨줘야 되고 말 그대로 정말 이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뭐 중간중간에 군살일시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생활이 이제 정신적인 압박감. 그래서 또 1학년 때 최고 많이 그만둡니다. 중간에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도저히 이제 이게 자기가 이상에 그렸던 사관학교와 현실의 사관학교가 너무 괴리감을 많이 느끼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고 한 2학년만 가도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생도들 생활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공사는 이제 파일로트 군의 전투기 조종사를 초급 장교를 양성하면서 전투기 조종사를 만드는 양성하는 곳이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공수훈련 3학년 때 또 군사훈련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지금은 없었다고는 4학년 졸업을 하고 비행훈련을 들어가는데 우리 때는 4학년 때부터 나누어서 비행훈련을 몇 개 차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뭐 4학년 올라가자마자 비행훈련을 가는 경우도 있고 졸업할 때쯤 해서 4학년 생활을 다 하고 누리고 가겠다. 이런 또 성도들은 동기들은 늦게 일부러 비행훈련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공사의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 우리 때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관학교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TV로도 중계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연고전 이런 것처럼 그게 1년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하는데 동대문구장이라고 거기서도 했고 저희 3학년 때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학교를 1학년 때는 육사에서 했는데 어쨌든 그 3군 사관학교라는 게 이렇게 시스템이 그 행사 1년에 그게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연고전처럼 5개 연고전은 5개 스포츠 종목을 겨루죠. 그죠? 그 당시에 저희들은 3개 종목 육상, 축구, 럭비 이렇게 3개 종목을 겨루어서 우승자를 가리는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가장 큰 행사였어요. 그 3개 종목을 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육사에서 육사 11기인데 육사 골키퍼를 했다고 들었고 전두환은 노태우는 그 럭비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1학년 때 입학할 때 운동신경이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대표생도라고 하는데 따로 뽑습니다. 무조건 하기 싫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뽑히게 된 거죠. 이제 사관학교 안에 또 별도의 특별한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 1년에 가장 중요한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라는 걸 거기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왜 그게 우승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온 군에서의 축제이자 경연의 장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비행단에서 막 이렇게 선배들이 응원하러 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전통이. 그 당시 듣기로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생도가 되면 졸업하면 비행 훈련 할 때도 어떤 선배들이 챙겨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진급할 때도, 예, 육사, 특히 육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생도들은 좀 따로 특별히, 예,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예, 그렇게 선배들이 많이 챙겨주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근데 그 대표생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식당도 아예 따로 있습니다. 예, 밥도 아침부터 고기 3개를 줘요. 어찌 보면 시골에서 자라다가 그렇게 잘 먹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매끼 고기에다가, 예, 뭐 우유는 매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잘 먹여야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럭비를 했는데, 대표생도는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도 다릅니다. 일반생 6교시까지만 하고 6교시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사는 고려대하고 자미계열에 임해져 있고, 저희는 공사는 연대하고 자미계열에 임해져 있어서 이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친선 경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연고전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연고전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친선 경기를 많이 해서 연대 시합 이렇게 친선 경기를 하러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실전각을 익히기 위해서 경희대 이런데 한참 데모 중에 있을 때. 근데 우리 동기들이 그 당시에 대표 선거가 11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와, 럭비는 또 권투도 하고 안 해본 운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국가대표 럭비 선수들이 많은 게 그 당시 연대, 고대, 뭐 경희대 이런 럭비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하고 시합을 같이 뛰었으니 이렇게 했으니까, 친선 경기를 했으니까 그 짧은 기간에 얼마만큼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곽 산 하나 도는데 뭐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엔진에서 거의 국가대표 태능선 수천 훈련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 외에는 그걸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그걸 하면서 힘들죠. 또 선배들 그 뒷바라지를 전부 다 해줘야 되니까, 뭐 이런 뭐 운동복, 공, 뭐 이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억도 하고 싶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특히 이제 그 대표생도들, 특히 대표생도 중에서 축구보다 럭비가 좀 군기가 더 셌어요. 운동이 이렇게 격하니까, 럭비나 아시다시피. 근데 럭비라는 운동을 왜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럭비라는 걸 이해하고 좋아하게 됐는데, 럭비 하이스쿨에서, 영국의 럭비 하이스쿨에서 우연히 생겨난 스포츠 종목이 럭비더라고요. 예, 한 선수가 공을 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그 교사가 스포츠 종목을 고안해냈는데, 지금은 프로로만, 유럽에서는 럭비나 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는 럭비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축구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럭비는 개인 운동이 아니에요. 15명이 하는데, 축구는 개인기가 많이 발휘돼서 사실 한 개인이 저기 메시나 이런 선수가 있으면, 호날두나 이런 선수가 있으면 그 팀이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럭비는 좀 그러기가 힘들어요. 15명이
가장 큰 특징이 미식축구하고 다른 게 미식축구는 럭비에서 미식축구가 생긴 건데 럭비는 미식축구는 앞으로 전진 패스를 할 수 있는데 럭비는 앞으로 패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을 가진 사람 앞에는 우리 팀 선수가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뒤로만 줄 수 있는 게 럭비 경기예요. 아주 가장 큰 차이점. 근데 그 큰 차이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을 들었는데 상대가 오는데 오기도 전에 공을 줘버리면 상대가 이쪽에 태클을 치겠죠. 그럼 또 무서워 줘버리면 그렇게 하면 우리 팀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을 가지면 어쨌든 1m라도 앞으로 가서 전진을 해서 공을 빼주고 부닥쳐서 빼주고 아니면 빠져나가서 빼주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선수 한 팀 하나하나 개인 한 구성원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태클을 바치는 희생을 감수 안 하면 그 팀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스포츠 종목이 럭비입니다. 그래서 단체 정신, 사회 이런 어떤 동료들 간의 배려심, 럭비가 위험한 것 같지만 사고는 거의 안 납니다. 미식축구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엉켜서 스크럼을 짜도 철저하게 조심해서 상대 팀도 배려하지 절대 안 밟습니다. 웬만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쟤가 내한테 잘못하지 않나. 예.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럭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스포츠로 교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개인보다 단체의 중요성, 협동, 배려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럭비를 하게 되면 거의 제가 말씀드린 태능 선수촌 수준의 훈련을 하게 되고 한 1년 2년 만에 훈련을 해서 3학년 정도 되면 국가대표들하고 같이 게임을 뜁니다.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 지옥 같죠. 1학년 때 솔직히 2학년 때까지도 그래요. 대표생들 특히 럭비를 한 우리 동기들은 매일 만나면 학교 그만둬야지 주말에 외박 나가면 그만둬야지 생각했던 게 모든 럭비 한 선배들이 1학년 때 겪는 고민입니다. 2학년 때까지도 그런 고민을 해. 이번 주 나갔다가 안 들어와야지 탈영해야지 이런 그 정도의 그 스포츠적 운동에서의 강도와 또 같은 팀원이면서 이게 선배들이 있으니까 같이 운동을 해도 거기에서 압박감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1학년, 2학년 때 럭비를 했던 기억은 우리 동기들이 진짜 그 일반 생도로 돌아가서 내무반에 가면 밤에 비행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비상을 걸어서 훈련시키고 기합 주고 밤새도록 그런 경우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일반 생도들도 그 당시에 약간의 구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을 치는 정도였지 뺨을 때리고 막 그 심한 그런 구타는 없었는데 우리 럭비 대표생들은 공식적으로 그 빠따를 쳤습니다. 이렇게 빠따라 그러는데 야구 방망이로 게임 못하고 후배들 기강 잡을 때 이렇게 알루미늄 방망이에요. 저는 좀 작게 맞은 편인데 한 10대 20대 이래 맞으면 엉덩이가 터져서 부어서 우리 동기들은 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맞는 데 대한 어떤 압박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1, 2학년 때는 정말 주말에 외박만 나가면 안 들어가야지 그 고민이 보냈지 않나.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게 또 나아집니다. 나아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시스템 중에서 하나 특이한 게 이제 그 시험을 칠 때 명예제도라고 해서 시험 감독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컨닝을 하다가 혹시 재수 없이 걸리면, 그러니까 각 교실에 감독관이 없어요. 동기들끼리 이제 무감독 시험을 치는데 어쩌다가 간혹 컨닝을 하다가 걸리면 태교를 당합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박이라 그러죠. 외박이라는 걸 1학년 때 조금 이제 대표생들은 매주 나갑니다. 힘들기 때문에. 남들 대표생들은 휴가를 이제 휴가라 그러죠. 방학,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는데 사관학교는 3주씩 나가는데 우리는 일주일밖에 못 가요. 그리고 와서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시스템이 그렇고, 그나마 이제 매주 외박을 내보내주니까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1학년, 2학년 때는 특히 너무 힘드니까 나가면 옷 갈아입고, 원래 사관학교는 결혼 3금 제도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술을 못하고 담배를 못하는데 나가서 옷 갈아입고 그 당시에는 다 했습니다. 밖에서는. 원래는 밖에서 하면 안 되죠. 밖에서 하다가 만약에 선배나 걸리면 태교 당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밖에서 그런 경우는 그런다고 걸린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태교 당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근데 정복을 입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게 그 당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옷 갈아입고 뭐 서울이나 동기들 이제 이렇게 청주에서 부산 이렇게 가면, 저는 동기들 집에 가면, 특히 서울을 가면 옷 갈아입고 동기들하고 밤새도록 술 먹습니다. 힘드니까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동기들하고 나가서. 그러면 이제 막 잠 안 자고 그러다가 일요일 하루 종일 자다가 이제 막 술 깨서 들어오고,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죠. 저는 또 이제 그 상학기 때 또 운동을 좀 하고, 운동 선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좀 운동을 잘 하다 보니까 상학교 가서 이렇게 하다가 허리를 좀 다칩니다. 이제 2학년 때 2주 만에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 왔다 갔다 하고 일반 생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10월 달 한 2주 전에, 상군상학교 체육대회 하기 2주 전에 그 우리 중대장님 불러서, 선배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와서 좀 네가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난감했죠. 저도 이제 허리 닫고 이제 거의 완쾌 단계에 있긴 했지만, 일단 그 대표생도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였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그걸 딱 얘기하시니까 뭐 그절도 못하죠, 군대니까. 그럼 제가 망설이고 답을 안 하니까, 안 하다가 하겠다고 끝까지, 워낙 뭐 하기 싫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럼 일반 생도로 보내주세요, 중대장.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2주만 훈련해서. 그리고 2주 만에 그걸 훈련을 해서 다시 사실 그 3차 체전을 뛴다는 게, 그 친구들 1년 동안 계속 훈련했는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제보고 그걸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2주 만에 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체전을 뛰냐고. 그 몸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는. 또 럭비도 럭비에 맞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무작정 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래도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끝나면 다시 대표생도로
일반 생도로 복귀시켜달라는 조건에 그때는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특별히 따로 제가 훈련을 하고 3, 4차전을 뛰게 됩니다. 그래서 6사전과 해사전을 치르는데 그 2주 훈련을 해서 그때 제가 좀 잘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해에 저희 2학년 때 우리 공사가 우승을 합니다. 공동 우승을 하는데 그때 해사전 끝날 무렵에 이제 제가 몸이 안 만들어져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균형을 잃어서 다리가 뚝 하면서 그때 경기장에서 바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그때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인대 끊어지는 소리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 길로 바로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으로 직행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그 당시에는 병원도 군대 병원도 참 단순무식했던 것 같아요. 산악회 안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워낙 그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다리에 물 차고 피 차고 이런 게 그리고 검가도 막 그냥 뛰고 진짜 단순무식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기들도 웬만하게 물 차고 이래도 뭐 그 당시에 엑스레이 안 찍어주더라고. 찍고 뭐 이런 검사도 잘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다쳐서 갔는데 별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승을 하고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 다리를 붕대를 감고 쩔뚝거리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한 게 부상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3학년 그렇게 그의 우승을 하고 이제 결국은 럭비부를 못 나오고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의 전국체전에 저희 공사 럭비부가 전국체전에 충북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리가 뭐 피가 차던 게 좀 회복이 됐다 싶어서 저도 훈련을 조금씩 하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 이제 제일본 동포라고 뭐 이렇게 그 당시는 전국체전에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 팀하고 경기를 하다가 또 다리가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때는 이제 좀 심각하다 싶었는지 학교에서 검사를 안 하고 통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다리를 한 달 지나도 잘 못 쓰니까 회복이 안 돼서 가니까 이제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연골이 파열되고 인대도 늘어나 있고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래서